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지난 6일에는 경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남 김해의 한 물놀이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탐지견을 동원한 경찰 특공대 등 모두 50여 명이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너? 이거 뭐 김해 변호사님 저 워터파크가 여러 곳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아는 그곳일 텐데 네. 이거 저기 폭발물이 설치됐다 이렇게 전화가 온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되었는데 다행히 허위 네. 신고였다고 아하, 합니다. 네. 15일 김해 한 워터파크 홈페이지에 아하. 글이 올라왔는데 그 홈페이지에 내용이 글이 올라왔던 거군요. 네네.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또 불을 지르겠다라는 협박성 글이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직원이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즉시 경찰 특공대와 그리고 군부대 등 50여 명이 출동을 해서 워터파크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저 정밀 수색을 했는데도 폭발물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게 그러면 이게 누가 그랬을까요? 밝혀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경찰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을 네. 찾기 시작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글이 네. 최초로 등록된 곳을 찾았는데요. 아하, 네. 그곳은 바로 충남 세종의 한 학원이었습니다. 부산 경남도 아니고 예. 충청남도까지 갔네요. 네, 담당 형사님 정말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된 거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그쪽 컴퓨터 사용이 확인됐으니까 다녔던 학생이라든가 뭐 아니면 교수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무려 50명이나 동원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수색을 벌였는데 이거 학원 공부하기 싫어서 뭐 이게 한 어떤 아이의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이거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참 어이없습니다. 네, 장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신고가 들어온 이상 반드시 현장에 가서 또 수색을 하고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네. 특히나 이런 폭발물 같은 게 있다라고 신고가 네.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0명의 경찰 특공 대원들 네. 그리고 2마리의 탐지견이 반드시 또 출동을 아하, 하게 되어 그 있다고 원칙이 있군요. 네, 합니다. 자세한 수색 과정을 이 경찰 특공 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경찰 특공대 측에서는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서 최초의 폭발물 탐지 작업을 실시를 하고 전술팀에서는 검측 과정을 거쳐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폭발물이 발견되면 폭발물 처리팀에서 폭발물 해체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뭐 말이 50명이지 대형 버스 뭐 한 대에 가득 찰 만한 사람들이 투입됐다는 이야기고 그죠? 이거 허위 신고자들 이런 출동 현장을 직접 한번 보게 되면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좀 이게 반성할 수도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혹은 심심해서 저지르는 장난 때문에 이렇게 네. 많은 인력과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을 아나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처벌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허위 신고는 주로 40, 50대 남성, 네. 술을 마신 상황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뉴스에도 이런 소식 정말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꾸준히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2018년 그 겨울에 네. 있었던 일인데요. 15분 뒤에 감전역 지하철이 폭파한다라는 네.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 특공대가 긴급 투입해서 네.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근데 확인 결과 어이없게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단체가 아하. 자기가 사기를 걸었는데 네. 속지 않은 시민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이제 보복성 문자를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2017년에는요,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네네. 캐나다에서 하는 한국 교민이 5만여 명이 모여있는 네. 사직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폭파하겠다는 신고를 했었습니다. 국제로적으로 또 노랗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때도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아하. 걸그룹 멤버가 공연을 못 나오게 해달라. 그 무대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수색을 한 두세 차례 했거든요. 그런 건 발견을 못했고. 2017년 1월에 부산 덕천동에서 있었던 일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네. 네, CCTV 보시면요. 골목길에 차량 한 대가 서더니 2명의 남자가 내리는데요. 그렇네요. 이들은 공중전화로 들어가서
또 112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 신고 내용은 인근에 있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본인들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원장님 이것도 허위 신고였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때도 80여 명의 경찰과 수색견들이 동원돼서 3시간 동안 수색을 했는데 결국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홧김에 게임장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장난 전화 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일단 그 전화 자체가 네.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데다가 실제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죄책감이 훨씬 덜합니다. 네, 거기다가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원이 투입이 된다든지 특공대가 파견이 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졌다라는 누군가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인데 사회에 어떤 공격성이나 불만이 많은 경우 이렇게 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난 전화가 이 배경에 그런 불만, 공격성 이런 게 내포될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화를 막 수백 통씩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기저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처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야단만 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거 변호사님 이거 들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크죠? 법적으로도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허위 장난 신고를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이 돼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또 빈도수가 높거나 하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위계, 사람을 속여서 공무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의 경우에는요. 한 번일지라도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형사 입건을 시키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죄를 엄하게 적용하고 있군요.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이거 가볍지 않은 처벌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무거운 처벌이기도 하고 또 민사적으로도 사실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실제 범죄 현장,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지는 건데요. 경찰 특공대장의 당부도 들어보시죠. 각종 범죄로부터 긴박한 순간에 다른 범죄 현장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이 허위 신고로 투입되었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치안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자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나누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징벌과 치료가 또 병행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